이번 시간은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할게요. 저장하기 또는 Alt+S 또는 Ctrl+S 키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답안 폴더인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 규칙은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색상에 대한 것 빨강, 파랑, 노랑, RGB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테마를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색상값, RGB 값이 동일하게 빨강, 파랑, 노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 F7키 눌러주세요.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보는 한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지 여백을 먼저 왼쪽 11, 오른쪽 11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세로로 써 있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제보는 0 상태에서 설정해 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폭맞춤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도 쪽 윤곽, 폭맞춤, 그리고 쪽맞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지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 3번 누를게요. 4번, 5번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쪽 메뉴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쪽에서 다시 3점 엔터 3번 누를게요.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작성 페이지로 문제 번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을 보면은 삽입한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에 입력한 제목의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 놓은 것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이제 커서를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책갈피 눌러주세요. 3페이지에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 화제라고 입력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문서를 다시 1페이지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번호가 써 있는 줄에는 내용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에 써 있는 출력 형태 내용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영어 문장 두 줄로 되어 있죠. 엔터키 누르지 말고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다시 엔터키 눌러서 이제 문단을 나눠주세요. 다시 두 줄로 되어 있는 한글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또 입력을 하세요. 아래 2번 써 있는 줄과의 구분은 한 줄 또는 두 줄, 세 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입력한 4개 줄만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 왼쪽 하단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조건에 1번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 영어로 되어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 문단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에 2번 지정된 것처럼 왼쪽 여백, 여백의 왼쪽으로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에 한글과 영문 글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기준 크기부터 먼저 지정할게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언어 대표를 언어 한글로 변경을 해주고 글꼴 이름,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이 나타나면 도둠이라고 써 있는 걸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이번에도 궁서라고 입력해서 궁서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하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1, 2, 3번 모두 완료했죠? 추가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에 만들어진 스타일이 보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이 2개 문단이 스타일이 지정된 것 위에 서식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표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맞게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으로 지정, 크기 지정과 기타의 설정은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문서 작성 능력평가도 동일하게 작성할 거예요.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표 안에 셀 드래그해서 전체 셀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지정되어 있죠. 위에서 글꼴 지정할 때 처음이니까 먼저 목록을 열어주세요. 한 컴 글꼴 되어 있죠. 모든 글꼴로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글꼴 이름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선택되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엔터키 눌러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정렬은 문자와 숫자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로 모든 셀 지정하도록 할게요. 키보드에 ESC 키 눌러주고 표 안에 내용들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셀에서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세요. 합계 아래도 숫자가 나타나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단위 구분심표, 저는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단위 구분심표에서 자리점 넣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정렬 오른쪽 정렬로 지정할게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 있죠. 그 셀을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세요. 조건의 3번에 보면은 셀 배경 노랑 지정되어 있죠. 조건의 3번 보면 셀 배경 면색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색 그리고 면색을 열어주세요. 색상 테마는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랑을 RGB 값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4번에 합계 구하기 위해서 합계에 사용될 셀 블럭 설정 이렇게 해주고요. 합계가 나타날 셀도 같이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지정을 해주세요. 캡션을 위쪽에 만들기 위해서 위에 메뉴에 표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에 캡션 열어주세요. 그리고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캡션의 내용을 출력 형태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하고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정렬은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모양은 출력 형태 보고 지정을 해야 되죠. 셀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셀 높이 한번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한 번만 이렇게 키워놓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지정을 하는데요. 먼저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해 놓으세요. IT 한글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을 해주고 바깥쪽을 클릭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표 위에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이중 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구분 써있는 첫 번째 열들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종류를 이중 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동일하게 이중 실선 지정이지만 한꺼번에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합니다. 합계 제일 아래쪽 셀 클릭을 해주면 블럭 설정 바로 되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주세요. 대각선 X 표시로 나오도록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차트의 조건 1번을 보면은 표 내용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에서 셀 배경색 노랑으로 지정한 이 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블럭 설정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차트 메뉴로 가서 조건 2번에 묶은 가로막대형 되어 있죠. 그럼 가로막대형의 제일 첫 번째 것 묶은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졌죠. 차트 데이터 편집은 표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수정할 게 없습니다. 창을 닫아주세요. 차트에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를 컨트롤 X로 자르기 한번 하고 표 아래 빈줄이 있죠. 빈줄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한 줄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한 줄만 띄워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차트가 다시 나타나면 차트 클릭 한번 하고 차트 오른쪽 테두리 잡고 표 크기와 비슷하게 조금만 키워주세요. 차트 조건 1번, 2번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건의 3번 차트 제목 수정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을 출력 형태에 있는 차트 제목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언어별 설정에서는 한글과 영어 글꼴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같이 변경해주면 됩니다. 한글 글꼴 굴림으로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속성, 진하게 속성을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누르고 다시 한번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났죠?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른 거로 변경할 때 여기에서 변경해도 됩니다. 차트 제목에서 그리기 속성에 선택되어 있고요. 채우기는 밝은 색, 하향을 지정하고 선은 어두운 색, 검정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기 속성의 오른쪽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에서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의 4번 제목 이외 글꼴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통의 1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세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한번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언어별 설정에서 한글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마우스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영어 글꼴도 굴림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되겠죠. 다시 가로축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역시 동일하게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도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굴림 선택, 영어 글꼴 굴림으로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의 아래는 단위, 건 해서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죠. 현재 없기 때문에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 가주세요. 축 제목에 기본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요. 가로축에 있으니까 기본 가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축 제목 다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을 출력 형태 보고 입력하세요. 한글 글꼴을 굴림으로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도 같이 지정해야 되는데요.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으로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으로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그리기 속성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선의 어두운 색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하고 범례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는데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켜 놓으세요. 왼쪽으로 마우스로 쭉 이동시켜 놓으면 자석처럼 붙어 있던 게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이동시켜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먼저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모서리에 점을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다시 이렇게 자석처럼 붙거나 작게 나타난다면 왼쪽으로 쭉 이동시켜서 이렇게 크기 다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왼쪽에 세로축 이름을 보면은 제일 아래 교육시설이 나오고 있는데 출력 형태는 의료복지시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게 서로 변경돼야 되는데요. 표에서도 보면은 구분 아래에 교육시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왼쪽에 세로축 글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축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축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 항목을 먼저 선택, 그리고 항목을 거꾸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로축의 제일 아래가 의료복지시설, 제일 위에가 교육시설, 이렇게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 보면은 이 세로축 선의 왼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고 있는데 출력 형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개체 속성에서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걸 없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프가 나타나는 여기에서 세로선 필요가 없죠. 세로선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가로축의 숫자 단위도 확인을 해볼게요. 0에서 50 단위로 변경되고 있고 최대값이 450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니까 여기 변경할 필요 없겠죠. 가로축의 눈금선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래로만 나타나 있으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모두 완료됐고요. 오른쪽의 개체 속성은 작업창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세요.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번 써있는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문제가 두 개로 나뉘어 있죠. 괄호 1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한 칸 띄워주세요. 이 앞에 이렇게 띄워줘도 되고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커서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 가주세요. 메뉴 중에 수식이 있죠. 위에 루트 X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가 나타나면 먼저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상자부터 입력할 건데요. 대문자 PV 입력을 해주세요. 분모 클릭한 다음에 대문자 T 입력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분수에서 빠져나오세요. 이꼴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위에 분자에 숫자 1 먼저 입력을 해놓고 곱하기 표시는 위에 연산 논리기호에서 곱하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22.4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아래 분모 선택해서 273 입력을 해주세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모양을 찾아야 되니까 역시 연산 논리기호에서 같은 모양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082까지 입력해서 넣기 눌러 빠져나가 주세요. 그리고 2번 입력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로 몇 칸만 띄워주세요. 띄어쓰는 간격은 몇 칸이든 상관없습니다. 괄호 2번 입력해서 한 칸 띄워주고 다시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니까 적분해서 첫 번째 것 클릭해 선택, 아래에는 0 입력, 위에는 클릭해 3 입력, 그리고 가운데 상자 선택한 다음에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 루트부터 입력해야 되죠. 위에서 근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근호 안에 6t까지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첨자에서 첫 번째 것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2를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빼기 18 소문자 T 그리고 더하기는 바로 키보드에 있죠. 더하기까지 입력, 숫자 12 입력, 그리고 아래 분모 선택 숫자 5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DT equal 11까지는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블 클릭해서 수식 편집기 다시 들어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3번과 4번 사이에도 빈줄이 한 줄에서 세 줄 사이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4번에는 그림을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이렇게 보면 그림이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작업하는 게 편하다면 그대로 해도 되고요. 그림을 모두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보기 메뉴에서 쪽 맞춤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4번 아래에서 적당히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너비를 120, 높이는 140을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저희는 체크하지 않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이고요. 아래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에 4가지가 있는데요. 4번의 문제에서는 모든 걸 다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죠. 도형의 면색은 조건을 보면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한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색 목록을 열어주세요. 색상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 색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도형은 4번 아래 본문 영역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위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메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바로 ESC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상자가 선택되죠. 그러면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위에 서식 도구에서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입력해 엔터키 누르고요. 글자의 색깔 하향 지정되어 있죠. 글자 색을 열어서 색상 하향 지정하면 되는데요. 팔레트에서 하향 지정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120, 높이는 15를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을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의 면색을 열어주세요. 면색 파랑이라고 색상 지정되어 있죠.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랑의 RGB 값이 이렇게 00, 255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놓고 파랑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글상자 탭에 세로 정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뒤에 상자 다시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해서 적당하게 드래그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 가주세요. 너비는 120, 높이는 50을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색상 지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면색 열어서 색상 뒤에 있는 것보다 조금 밝은 색으로 지정해주면 회색으로 봤을 때 조금 밝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밝은 색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역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출력 형태 보고 위에 글상자와 간격도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입력 메뉴로 가서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파일은 확장자 JPG로 되어 있죠. 확장명 JPG로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 파일을 JPG로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고 2.jpg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에서는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해 놓고 반드시 문서의 포함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이렇게 뒤쪽에 나타날 텐데요. 그림을 먼저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의 너비부터 먼저 수정을 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조금 전에 모두 글 앞으로로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글 앞으로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앞으로 나타났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서 회색조가 아닌 다른 설정, 만약에 회전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색상 조정에 대해서 다른 게 나타난다면 여기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색조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재 예방 써있는 글맵시 만들게요. 다시 입력 메뉴에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에 화재 예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을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위쪽 리본 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스크롤바를 제일 위쪽으로 가서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글맵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5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너비는 5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의 색상 지정하지 않았죠? 면색을 열어서 빨강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오른쪽에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의 제목 앞에 책갈피 만들어진 곳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한글 문서 선택한 다음에 화제를 선택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도형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시 보기 메뉴에서 폭맞춤으로 변경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1, 2, 3번 앞에 있는 타원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타원을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8, 높이도 8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1, 2, 3번 앞에 있는 타원의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흰색이 아닌 다른 색깔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면색 열어서 다른 색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뒤쪽에 나타나는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숫자가 1로 입력되어 있는 글상자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로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숫자 1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ESC키를 눌러주세요. 글꼴 먼저 수정할게요.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변경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도형을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 가서 너비를 15, 높이도 15로 지정하세요. 선택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선택,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열어서 색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도형은 기본 흰색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에 대한 건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고요. 도형을 뒤쪽에 있는 것보다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순서 배치가 있죠. 여기에서 순서를 맨 앞으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점선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 첫 번째 것으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ESC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죠. 위에 글꼴에서 먼저 도둠으로 변경을 해 놓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가로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고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는 따로 지정할 게 없죠. 선 탭으로 가주세요.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종류를 저희는 파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고요. 글상자 역시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죠. 설정 눌러주세요. 글상자도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3번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상자의 너비를 작게 해놓으면 글자 수정했을 때 글상자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키워놓고요. 이제 3개 도형 Shift 누르고 클릭해 같이 선택을 해놓으세요.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격 같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하세요. 내용을 수정했다면 1, 2, 3번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타원 색깔 변경돼야 되죠. 2번 앞에 있는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1번 앞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3번 앞에 있는 타원도 더블 클릭해 주세요. 1번과 2번 앞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모두 수정했고요. 크기, 위치, 글자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다면 3페이지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나중에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 내용은 타이핑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먼저 모두 입력한 다음에 내용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제목 마지막 글자 뒤에 컷을 이렇게 놓고요.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빈줄이 이렇게 위에 하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알려져 있다까지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엔터키 눌러 문단 나눈 다음에 다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들여쓰기 10포인트처럼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자로 바꾸는 실내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실내 뒤에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 실내 선택을 해주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해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자인 영웅까지 입력하세요. 다시 영웅 뒤에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한자 바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 눌러주세요. 이제 이 문단의 마지막 글자인 간절히 바란다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 중제목이 나타나고 있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중제목 위에는 위에 항상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별 모양 문자를 찾기 위해서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서 별 모양을 찾아주세요. 선택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만 해주고 중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아래쪽에 6줄 내용은 1번 원문자 1, 2, 2번 원문자 1, 2 이렇게 해서 문단 번호가 나타나 있는데요. 문단 번호는 입력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6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처럼 빈줄 하나가 있고요. 다시 컨트롤 F10키 누른 다음에 다시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중제목 다시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중제목 아랫줄에서 입력 메뉴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와 칸 개수를 세어보면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아래 크기 지정과 기타는 이전에 설정한 것과 동일하고요.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 전체 글꼴 도둠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이 상태에서 표 한 번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키보드 ESC 키 눌러주고 표 안에 내용들 입력해야 되는데요. 표 안에 잘 보면은 셀 합치기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줄 드래그의 블록 설정해서 단축키 알파벳 M키 또는 셀 합치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표의 내용들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각 셀의 내용이 셀 너비보다 커서 내용이 두 줄로 나타나는 경우에 셀의 오른쪽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해서 조절에 맞춰 놓으면 됩니다. 셀의 높이는 더 이상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아래 기관명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표와 기관명 사이에는 중제목 위에처럼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는 본문 내용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궁서로 먼저 변경을 해놓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진하게 속성,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덧말 넣기 할게요. 입력의 오른쪽에 역삼각형 눌러서 메뉴 나타나면 덧말 넣기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 위에 써있는 작은 글자 있죠? 덧말에 뜨거운 사명이라고 입력해서 덧말 위치 위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 메뉴로 가서 머릿말 열어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 머릿말 위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서식 도구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오른쪽 정렬로 출력과 동일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닫기 눌러주세요. 아래 소방관이의 소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소라는 글자가 두 줄에 걸쳐 있죠. 모양을 두 줄로 선택, 그리고 글꼴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색상 테마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 노랑의 RGB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에 이 시는 화재 여기에서 시 바로 뒤에 각 주가 입력돼야 되죠. 그래서 시 뒤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입력 메뉴로 가서 각 주 눌러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 줄을 타이핑해 입력하세요. 맨 앞에 각 주 번호 수정해야 되겠죠. 위에 메뉴에서 번호 모양 열어주세요. 그리고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세요. 각 주의 구분선 5cm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메뉴를 보면 구분선의 길이가 5cm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시 본문 위로 이동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죠.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커서를 놔주세요. 그러면 수와 방 사이에 커서가 이렇게 있겠죠. 입력 메뉴에서 그림의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파일의 확장명은 JPG고요. 그림 4를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문서에 포함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는 마우스로 크기 지정까지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선택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서의 포함과 마우스로 크기 지정 이 두 개만 체크해 놓고요.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자르기를 해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테두리에 있는 자르기 선을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를 끝내는 건 ESC키를 눌러도 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로, 세로 위치에선 맨 앞에 종이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두 개를 모두 가로와 세로 문단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만 체크되도록 해주세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서 왼쪽만 2mm 지정되어 있죠? 저희도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놓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문단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위치를 문단,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해놨기 때문이고요. 그림을 출력과 동일하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끝에 글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다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중제목으로 가주세요. 중제목의 내용 모두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하향과 음영색 지정이 있는데요. 전개에서부터 예방 요령까지만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글자 색 먼저 열어주고요. 하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색상 탭 오피스에서는 여기서 선택 못하고요.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서 하향 선택할 수 있죠. 음영색 열어주세요. 여기에서는 파랑이니까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파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한꺼번에 같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줄 간격을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세요. 만들어진 문단 번호 모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게 동일한 게 있다면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첫 번째 것만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1수준 시작 번호는 1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수준 1수준에서 번호 모양 첫 번째 것과 동일하죠.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번호 서식에는 숫자 뒤에 이렇게 닫는 괄호 나타나도록 번호 서식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너비 조정의 값을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하세요. 번호 모양 가나다가 아니죠. 목록을 열어서 원문자 1, 2, 3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번호 서식에 닫는 괄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닫는 괄호 지워버리세요. 너비 조정의 값을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면 1과 2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변경된 게 나타나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만 나타나는데요. 2, 3번 써있는 이 2개 줄 블록 설정하고 서식 메뉴 가주세요.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3, 4 써있는 이 2줄 한 수준 감소를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위에 중제목과 동일하게 먼저 글꼴을 굴림이라고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긴급 신고에서부터 연락처까지만 블록 설정해서 다시 밑줄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위에 이상한 글자 나타나 있죠. 긴급 신고만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 열어서 위에 꺽쇠 표시로 보이는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연락처도 동일하게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에 동일하게 강조점에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표의 내용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 그리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테두리의 종류를 없음으로 변경, 그리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 들어가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배경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셀 배경에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에서는 가로를 선택, 오른쪽은 줄무늬 선택, 시작은 하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끝색을 열어주세요. 색깔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색깔 노랑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이름 도둠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기준 크기에서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 110% 그리고 설정 누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3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는 번호가 나타나야 되죠. 쪽 번호니까요. 먼저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쪽 메뉴에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선택을 해주고요. 번호 모양에서는 순서대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먼저 원문자 1, 2, 3번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양옆에 하이픈 없죠. 줄표 넣기 해제를 해주고요. 시작 번호는 4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쪽 번호를 4로 입력했는데 저는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쪽 번호가 4로 나타난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고 저장해서 제출해주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타난다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잘못 나타난다면 먼저 보기 메뉴에서 조판 부호 이걸 선택을 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페이지 정도로 이동을 해주세요. 2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가면은 3페이지에 있어야 할 쪽 번호 위치와 새 쪽 번호 위치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3페이지에 가서 제목 아래 머릿말 입력했던 곳 있죠. 여기에다가 붙이기를 해주세요. 단축키로 Ctrl X, Ctrl V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판부호 다시 보기 메뉴에서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1쪽과 2쪽에는 번호 없고요. 그리고 3쪽에서만 4라고 이렇게 제대로 나타납니다.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보기 메뉴, 조판 메뉴 한 다음에 쪽 번호와 새 번호에 대한 조판부 찾아서 3페이지 제목 아래 빈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고 최종 시험장에서는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